데일리아 스탁으로 이어지고요. 또 얼어붙은 우리 시장의 분위기, 밤사이 발생했던 비상계엄의 후폭풍을 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현 시점입니다. 박정식 이데일리 온 파트너님 모셔보고 다양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시장이 좀 열리나 마냐의 문제도 있었는데 일단은 시장이 개장을 했고 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시장이 잘 좀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좀 짚어주실 이야기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원래 이 비상계엄 이슈만 아니었다면은 상승장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력이 들어왔고 또 우리 선물 시장에서도 코스피 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원래 오늘은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이 재이탈이 나오면서 어쩔 수 없이 시초부터 약세 흐름을 보인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약세 측면이 나오는데 이 외국인 수급만 다시 또 유입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또 상승 흐름도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강력한 매도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력이 좀 일정 부분 유입됐었는데 몇 시간 지나자 이제 코스닥에서도 이제 매도 우위 포지션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양시장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외국 투자회사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한국 정치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이 고객들은 ADR, ETF 등에 대한 숏 매도를 통해서 하방 압력을 보호하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인 약세는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지금 현재 이 비상계엄이 일단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약세로 한 하루 이틀 정도 약세로 갔다가 다시금 또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오늘 좀 괜찮은 종목들이 좀 눌리는 흐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가져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측면으로도 지금 지난번 이제 저점으로 형성했던 코스피 2447선을 지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시 2460선 정도 자리까지 살짝 지금 종가를 올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기적인 하락 이후 재차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지 여력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도 678선 밑으로 확연하게 꺾였다면 조금 더 약세 흐름을 보일 수 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지 여력으로 말씀드렸던 678선을 지금 종가상 잘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구간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재차 외국인 순매수력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기관 매수력과 같이 맞물려서 우리나라 증시가 재차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시초에 눌렸기 때문에 특정 정치 테마 이슈가 없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다소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치 테마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만 아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도 한 3영업일 안에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들을 이제 미리 선점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차라리 지금 많이 눌렸을 때 좋은 종목들을 저점 매수해가는 그런 전략도 좋지 않을까 제시해 드립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외인들의 좀 유의미한 수급이 포착이 됐었는데 정치적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지금은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트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단기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는 어디에서 좀 해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파트너님이 꼽아주신 세 가지 이슈와 저희가 종목들까지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좀 파트너님 님은 집중하셨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비상계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따라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테마와 종목별의 희비가 오늘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왕고래나 원전 쪽은 오늘 약세 띄고요. 강한 쪽은 정치 테마 쪽인데요. 파트너님은 어떤 진단 내려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핵심 광물입니다. 미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를 발표한 데 이어서 중국 측에서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이슈 보다 자세히 점검해보고 종목까지 선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태양광입니다. 원전과 달리 오늘 풍력과 태양광 같은 신재생 관련주들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태양광 관련주인 이건홀딩스, SDN은 현 구간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비상계엄 이슈로 역시나 좀 시작을 해주시려고 네.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좀 해답을 찾아본다면 원전 쪽이나 대한고래 쪽보다는 지금 좀 주목받고 있는 정치 테마 쪽에서 해답을 찾아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좀 정치 테마는 이번 이슈로 인해서 한동안은 좀 변동성을 많이 키워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현재 지금 시장이 좀 쉽사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에 이러한 핵심 이슈를 좀 방관하면 좋은 수익을 좀 만들지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 테마는 원래 방송국에서 잘 다루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전날 오후였죠. 저녁에 10시 25분 정도에 이제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시부터 이제 비상계엄 체제에 돌입을 했고 오전 1시에 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서 한동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원 190명이 참석해서 전원 찬성에 가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출동한 이제 계엄군도 철수를 한 상황이고 또 이 국무총리실이 이제 4시 30분 정도에 계엄령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고 또 윤 대통령도 4시 27분 정도에 이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 탄핵 관련 이슈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정치 테마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계엄령을 이제 발의했던 것은 이제 이 윤 정부 들어서 22건의 이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던 측면이 있고 또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했다라는 지금 이유를 달고 있고요. 또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또 행정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마저 마비를 시켰고 민주당은 이제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 원을 삭감을 하였다. 자,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단은 비상계엄을 할 만한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 탄핵안에 좀 힘이 실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즉시 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탄핵 절차를 돌입할 것이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도 일단 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죠. 이번 계엄령을 제안을 했던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 이 국방부 장관을 일단 해임시키고 내각은 총사퇴해라라고 일단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이제 국민의힘 탈당은 아직까지 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 탄핵 이슈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할지는 조금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이슈가 쉽사리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 정치 테마주들이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오늘도 일단 이재명 관련주 그리고 한동훈 관련주들이 아주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 말고 이제 조국 관련 정치 테마도 오늘 좀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요 한 3명 정도 정치 테마가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조금 강력하게 상한가에 좀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솔직히 우리가 쉽사리 좀 따라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직까지 과거의 정치 테마에 엮였던 종목이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좀 일정 부분 존재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후발로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비상계엄 이슈에 관해서 타임라인부터 좀 세세하게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치 테마주 안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좀 한동안은 이슈가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광물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좀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핵심 광물 관련 종목에서는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핵심 광물 관련 종목이 원래는 오늘 이제 정치 테마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네. 가장 강력하게 좀 수급이 몰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였는데 안타깝게도 이 정치 테마 쪽에 수급이 다 쏠리는 바람에 오늘 이제 이쪽 테마가 조금 이제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잘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정치 테마를 잡지 못했다면 이 순위로 잡아볼 만한 그런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가 지난 2일 날 대중국 반도체 장비 추가 제재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미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 그래서 중국 상무부가 중국 수출 관리법에 의거해서 민간 군수 이중 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엄격하게 통제할 것이라며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안티몬, 초경질 재료, 흑연 등과 관련된 이런 품목을 이제 미국의 수출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제 이 조사 내용을 보면 갈륨의 중국의 이제 시장 점유율이 94% 정도가 되고 이 게르마늄이 한 83% 정도 그리고 흑연이 한 67% 정도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히토류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갈륨, 게르마늄 그리고 흑연 이런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오늘 이제 이 관련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시초에만 살짝 떴다가 움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들이 좀 일정 부분 소강 상태를 만들었을 때 이쪽 테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가 이제 관련 종목들을 하나 보니까 이제 YMC라는 종목이 오늘 살짝 떴다가 그대로 조금 이제 내려앉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공정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고강도 고순도 세라믹과 그리고 실리콘 이 카바이드 소재들을 개발을 완료해서 그 관련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리콘 이 카바이드가 이 질화갈륨의 이 대체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륨 관련 종목으로 일단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관련 종목들은 좀 실적이 좀 부진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YMC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흑자 기조로 좀 잘 유지하고 있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관련 종목들에 비해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순자산 가치 1,138억 대비 시가총액 658억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다시 또 이쪽 섹터에서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릴 때 단기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오늘이 좀 매수 자리가 된 것 같아요. 어제 일단 뭐 장악형 캔들 하나 나왔고 그 중간 가격 라인까지 좀 조정을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3,3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단기적으로 한 3,97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핵심 광물 안에서의 탑픽 종목은 YMC였습니다. 현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 접근도 유효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테마입니다. 태양광이고요. 오늘 원전주들이 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상대적으로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태양광 관련주 준비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태양광 관련 섹터는 제가 이미 이제 3일 전부터 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이 이제 어제부터 상승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다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또 이번에 이제 미국 측에서 좀 긍정적인 이슈를 하나 좀 만들어냈습니다. 이 하나큐스의 USA 이제 미국 법인이 있죠. 그리고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 자 이런 업체들이
업체들이 포함된, 그러니까 7개 정도 업체가 포함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가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해 줄 것을 지난 5월에 청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예비 조사에 들어갔었는데 그 조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수입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에 미국이 최대 271%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는 이제 결과가 나온 상황인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이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이 생산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에 따라서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유일한 기업인 이 하나솔루션이 결과적으로 호재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지난 11월 29일 날 저점을 딱 찍고 그때부터 지금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일단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최대 태양광 제조 기지인 솔라허브를 보유하고 있죠. 이 솔라허브를 이루는 달튼 공장과 이 카터스빌 공장이 현재 8.4기가와트 규모의 모듈을 연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카터스빌 공장 같은 경우에는 2025년 다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북미의 이제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태양광 핵심 밸류체인 제조 시설을 모두 보유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상당히 좀 부진한 측면이 있지만 2025년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주가도 지금 이제 연말부터 저점을 다지면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7,700원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 처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가격은 한 17,000원 초반대죠. 한 16,000원대 요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오늘 또 2% 정도 상승력이 더 나타나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할로 모아가시고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19,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 구간까지. 근데 이 19,500원 자리를 혹여라도 이제 돌파 안착을 하게 된다면 22,000원대까지도 이제 올라서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중기적인 상승 포지션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19,400원, 500원 자리까지 보시고 혹여라도 잘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중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홀딩해 가시면서 내년에 시세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태양광 쪽에서 탑픽 종목은 하나솔루션 꼽아주셨고 분할 매수 관점에서 현재도 접근 가능한 종목 그리고 1차 TP를 19,400원에서 500원, 2차적으로는 2만 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슈와 종목들 살펴주셨는데요, 파트너님. 네. 이 중에서 탑픽 종목 한 종목만 꼽아주신다면요? 이미 이제 자세하게 마지막에 언급을 드렸는데 네.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주가도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자산 가치 8조 8,7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원대로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까지 내려왔어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저평가 국면으로 내려온 게 이제 실적의 이제 적자 전환이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다시금 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존재하고 만약에 흑자로 전환하지 못하더라도 적자폭을 상당히 많이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짜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이런 중국이 이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제 수출을 한다는 어떤 그런 관점하에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반덤핑 관세를 매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수입을 막게 된다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실적이 개선되는 측면도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오늘 박정식 파트너님의 탑픽 종목은 하나솔루션이었습니다. 매매 전략들 다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파트너님 시장 대응 어려우신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도 무료 교육방 좀 오픈해 주신다고요?
네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일단 좋은 뉴스와 그리고 이제 이슈 종목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매매가 힘드신 분들은 찾아오셔서 많이 좀 참고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은 좀 시간이 조금 없어서 이제 자료를 좀 많이 못 올리고 있는 측면도 있는데 조만간 제가 이제 교육 자료들도 대거 올려드리고 또 이제 그러한 이제 차트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종목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보기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검색시까지도 제가 만들어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기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와 인사이트들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